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고슴도치 섬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애틋한 휴식 공간이었던 춘천 위도. 안타깝게도 10년 넘게 방치됐었는데요. 이제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천억 원대 전액 민자 사업으로 우선 대규모 숙박시설이 추진이 되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휴일이면 시민들로 북적였던 도심 속 작은 섬 위도. 한때 춘천 마임 축제장으로 개방되기도 했지만 민간 개발이 추진되면서부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겐 추억 속의 섬일 뿐입니다. 이렇게 진입로가 막힌 지 14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이도저도 못하다가 다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5월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관광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춘천시에 접수한 겁니다. 1, 2, 3단계 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 중인 건 1단계인데 이곳에는 지상 12층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단독형 숙박시설 등 모두 110개 동 425실이 계획돼 있습니다. 민간 분양 방식입니다. 1단계 사업이 통과하면 2단계 사업으로 호텔과 상업시설,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높이의 콘도미엄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032억 원, 전액 민자로 추진됩니다. 사업을 위한 춘천시의 첫 행정 절차인 경관심의는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착수 여부의 당락을 결정짓는 건 건축심의 절차입니다. 또 하천부지가 포함돼 있어서 인허가 절차도 남아있고 신매대교에서 위도로 들어가는 도로도 연결해야 합니다. 신매대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램프 시설이나 이런 게 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 심의까지 가는 그 기간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2026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올해 착공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의 계획은 힘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전 시민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민선 8기 원주시정의 핵심 공약인데요.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정해 원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선불카드가 동이 나자 원주시가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9만 장이 오프라인 신청 나흘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진행된 온라인 신청과 달리 동사무소 방문 신청은 오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프라인 신청이 몰린 겁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선불카드를 추가 제작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방식으로 다음 달 7일 지급되는데 현금이다 보니 사용 기한도,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원주 시민 36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데 드는 시 예산 360억 원이 11월 말까지 지역에서 소비되면서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민이 전부 현금을 선호할 경우 대형마트, 외지로 빠져나가거나 받아놓고 쓰지 않는 돈이 최대 95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인 쪽에서는 별로 안 좋죠. 현금이면 어디 가나 다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카드로서는 지역을 살리려고 했는데 원주시는 선불카드 제작에 한 달 이상 걸리고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 정책에 발빠르게 협조해 사전 신청에 나섰던 시민들은 11월 말까지 쓰지 못하면 지원금이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에도 조금 윤택해지라고 지역 내에서 쓰라고 주시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방법이 바뀌어버리니까 불공평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애초에 다 현금으로 계좌로 다 주지. 인터넷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더 좋다거나 이럴 거면 늦게 신청해 현금 받을 거리란 글이 올라오는 등 민선 8기 원주시정 첫 공약이 36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강원 선수단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울산에서 펼쳐진 일주일간의 열전을 김도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7일부터 울산에서 펼쳐진 전국체전에서 강원도 선수단은 금메달 61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93개를 따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1위. 목표했던 종합 10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번 대회 12위보다는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대회 MVP도 강원도에서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수영의 황선우 선수. 고등부로 참가해 대회 최고 선수로 선정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메달 4개를 목에 걸며 MVP에 선정돼 슈퍼스타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400m 혼계영에서 아쉽게 실격 판정을 받으며 2대회 연속 5관왕은 실패했지만 계영 400m에서는 한국 신기록, 자유형 100m와 200m에서는 박태환을 넘어 대회 신기록을 썼습니다. 강원도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신 만큼 저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 더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 올라 기대를 모았던 강릉구 야구는 2년 연속 전국체전 재패에 실패했고 황지정보산업부와 삼척시청의 여자 핸드볼도 모두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3관왕과 더불어 신기록을 노렸던 역도 김우재 선수도 용상에서 3번의 기회를 연거푸 실패해 인상 1관왕에 그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개최를 해가지고 멋있는 모습,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된 것 같아요. 강원도가 종합 11위를 달성했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선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체육 인재가 인기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고민은 여전합니다. 강원도 체육회도 수영과 펜싱, 육상 등 개인 종목에서 선전했지만 인기 종목 메달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울산 종합경기장을 밝힌 전국체전 성화는 꺼졌지만 스포츠를 향한 열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제42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이어지고 다음 전국체전은 전남 목포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정선 민둥산에 올해 억새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때론 금빛으로, 때론 은빛으로 물든 억새밭은 가을 산행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해발 1119m의 민둥산 정상, 그야말로 온통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더욱 화사해진 억새는 가을 미풍에 가녀린 몸을 맡기며 등반객들을 맞이합니다. 경치도 너무 좋고요. 억새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경사가 있고 그런데도 힘든 것도 모르겠고요. 풍경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억새 이렇게 많이 있는 데 사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금빛으로 또 때로는 은빛으로 쏟아내는 풍성한 억새의 향연에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반짝이는 억새길을 따라 만추의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민둥산 억새축제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 억새가 한창 너무 예쁜데 예쁜 사진도 담아갈 수 있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둥산은 이름대로 수목은커녕 억새조차 드물었던 곳이었지만 주민들이 해마다 토종 억새를 심는 증식 사업을 펼쳐 지금의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 성장했습니다. 고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전국의 5대 군락지 중에는 제일로 가는 그런 억새고요. 또 우리가 그 억새 증식 사업을 통해서 약 130만 제곱미터의 증식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난달 말부터 꽃이 피운 민둥산 억새는 풍성하게 내린 비를 온몸에 담았고 가을이 깊어갈수록 은빛도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산등성이마다 드넓은 억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민둥산 억새는 다음 달 초까지 절정을 이룬 뒤 겨울 채비에 들어갑니다. 인근에서는 억새꽃 축제도 열려 전국 각지에서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중동부 전선을 지키는 우리 군이 대규모 도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하중대부터 육군 항공대대까지 6개 부대가 연합해 임시 교량을 놓고 주력 부대인 전차와 장갑차가 전선을 이동하는 훈련인데요. 그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 한 개가 짙게 깔린 북한강 상류. 폭이 200m가 넘는 강 너머에 병력을 이동 배치하는 도하훈련이 펼쳐집니다. 전략 지역을 확보한 도하부대가 임시교량, 즉 부교를 연결하기 위해 철제 조각인 교절을 강 위에 펼칩니다. 곧이어 단정이 32개에 달하는 교절을 한데 모아 부교를 만듭니다. 연결된 부교의 길이는 215m, 물에 젖지 않고도 북한강을 건널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부교인데요. 이 부교를 이용해서 전차와 장갑차가 북한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1 2원 전차 7대와 비호복합 장갑차 2대가 북한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500MDL기가 공중에서 이들을 엄호합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임시교량을 설치하는 도하중대를 중심으로 기갑여단, 육군 항공대대 등 모두 6개 부대입니다. 중대원들과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 시행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하작전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지속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9년 군단 예하부대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여단으로 탈바꿈한 20기갑여단이 창설된 이후 참여한 첫 도하훈련으로 강과 호수, 산악 지형을 극복하고 기계화 장비의 효율과 전투력을 극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릉 낙탄 사고 축소와 은폐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현장 조사 결과 탄두가 떨어진 곳 주변에 생활관과 교회 등이 있었고 추진태가 떨어지고 화염이 일어난 장소가 유류 저장 시설이라는 것도 처음 밝혀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모든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발생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군 방역 공무원 24명을 동원해 시군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8대 방역시설 적정 운영과 농장 차량 진입 시 소독 조치 이행, 부출입구 방역, 소독약품 적정 사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역화폐 사용액은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 상품권 등 강원도 지역화폐 16종의 사용액은 모두 8,300여 원으로 집계됐고 지난 2018년부터 누적 사용액은 2조 38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도내 가맹점은 모두 10만 6,76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이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화재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도내 18개 소방서와 특수대응단은 협업으로 이뤄지는 훈련이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인근 민가를 보호하고 마을 주민들의 초동 대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훈련과 함께 산불이 잦은 가을철 야외 활동 중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관광재단 등이 국내 최초로 반려견 동반 여행 패키지 상품인 댕댕 트레인을 출시하고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카페 객차 2량에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반려견 행동 상담소, 수의사와 함께하는 영양 상담 코너 등이 설치됩니다. 댕댕 트레인은 서울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영월역에 도착해 연당원, 젊은달 Y파크, 청룡포 전망대 등을 보는 당일 상품과 정선 민둥산역에 도착해 하이원 리조트에 숙박하며 정선 타임캡슐 공원 등 정선 일대를 여행하는 1박 2일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춘천 지역 먹거리 직매장이 임시 운영을 마치고 오는 20일 정식 개장합니다. 춘천시립 청소년 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지역 먹거리 직매장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590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131개 농가가 참여해 농산물 등 447개 품목을 판매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춘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게 됩니다. 강릉시가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합창대회에 참석해 내년에 열릴 강릉 세계 합창대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내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싱포골드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에 참가하는 해외 합창단에 강릉 세계 합창대회 참가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는 내년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며 참가 등록 기한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홍천군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가 실시됩니다. 홍천군은 25일 열릴 예정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군의회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20.6% 인상된 연간 4,320만 원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주민들에게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묻고 구간별로 의정비 금액을 선택하는 전화 설문조사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이 민원 후견인과 사전 심사 청구제를 운영하면서 주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민원 1회 방문 처리 방침을 정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4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 안내와 상담, 결과 통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심사 청구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 민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해 사업 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정원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정원에 관심이 있고 자원봉사 의지가 있는 양구 군민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11일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되고 교육생은 교육을 수료한 후 관내 생활권 숲과 녹지공원에 정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양구군청 녹지공원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